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여러분들께 아주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코너죠. 러시아의 숨통을 끊어놓을 역대급 게임 체인저다.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5 미사일인데요. 가브리엘, 힘의 천사죠. 물과 바다를 관장하는 힘의 천사, 대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 가브리엘 어떤 천사인지 어떤 미사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이 되어서 외교관계가 뒤틀어진 이 러시아를 옥죄는 이런 무기체계로 되어서 러시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 또 만약에 서방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한 방에 내려앉을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포석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1년간 푸틴 혈압 상승을 견인한 북유럽의 두 여인이죠. 마린과 칼라스인데요. 사나 마린, 이 사람은 바로 핀란드의 총리예요. 아주 젊은데 막 나이트클럽도 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막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된 여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핀란드 맞은편에 있는 발트 삼국이죠. 과거 소련이었다가 소련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독립을 했고, 그 독립을 하면서 바로 나토와 또 그 이후에 바로 EU 이렇게 가입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발트 삼국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에스토니아, 그 에스토니아의 총리예요. 1977년생입니다. 카야 칼라스, 아주 유명한 오페라 소프라노가 있었는데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가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라스, 카야 칼라스, 조금 언니예요. 77년생, 여기는 85년생. 야, 언니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동생이 이야기하죠. 핀란드 총리가, 야, 이참에 우리 나토 인사 각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나토에서 아주 대우받는 이런 나라가 한번 돼보자. 근데 그게 바로 푸틴의 혈압을 확 올려가지고 나토에서 대우받는 나라가 돼보자.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푸틴의 북유럽발 고혈압 증상에 결정타를 날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선언입니다. 8월 13일 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국은 해안 방어 시스템을 통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핀란드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최대의 무역 강이 있죠. 과거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핀란드만을 마주보고 북쪽이 핀란드, 남쪽이 에스토니아예요. 여기에서 그 두 나라가 이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동맹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이니까 해안방어 시스템 통합해서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봉쇄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틀 후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브리엘 5 미사일을 만든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물밑 협상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죠. 자, 비슷한 시기에 결정된 이 두 나라의 대한 미사일 도입 사업, 그저 우연일까? 아니겠죠. 2021년도입니다. 작년이죠. 핀란드 국방부님이 에스토니아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야, 니네 이번에 큰 결정했더라. 최신형 대한 미사일 계약했다며? 라고 핀란드가 에스토니아에게 묻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야, 우리도 뭐 당하고 사는 건 뭐 하루 이틀이야지. 나토 가입한 지 벌써 15년 넘었는데 러시아가 우리 무시하고 겁박하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우리도 공격무기 가질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핀란드가, 야, 니네 그 계약한 모델 우리가 계약한 그랑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블루스피어? 그 처음 들어보는 건데 우리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님이 채팅방에 난입을 했어요. 아유, 우리 고객님들 여기서 담소 나누고 계셨군요. 핀란드 고객님이 구매하신 가브리엘 5랑 에스토니아 고객님이 구매하신 이 블루스피어 사실 거의 같은 모델이에요. 두 고객님들께서 통신만 연결하시면 같이 연동됩니다. 두 분 그거 알고 사신 거 아니셨어요? 이렇게 됐죠. 이 가브리엘 5를 2020년도에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핀란드가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5를 보고 싱가포르가 저거 괜찮네. 이거 조금 이렇게 조금 다 가다듬어서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이 수출용으로 한번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직접 개발한 버전이 가브리엘 5고, 이걸 싱가포르이 약간 또 손본 게 블루스피어예요. 그렇지만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그걸
지금 에스토니아가 사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계약을 해버린 거죠. 뭐 어차피 같은 건데 이 핀란드가 통제할 수도 있고 에스토니아가 통제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연동시켜버리자, 네트워크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연은 다르지만 러시아의 이를 갈고 있는 세 나라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손을 잡았을까?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정말 골치 아프죠. 핵 개발까지 하고 근데 그 폭격해가지고 이제 없앴지만 그 시리아에 이란이 지원한 헤즈볼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란, 시리아 이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폭격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최근에는 지대공 미사일까지 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일렀는데 시리아, 이란에서 그런 짓을 계속해? 우리를 힘들게 해?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스라엘은 선포는 안 했지만 저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핀란드는 겨울전쟁 때부터 이 대대로 철천지 원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2차 대전 직전의 겨울전쟁, 소련과 핀란드는 아주 긴 그 길이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걸 이제 소련이 먼저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이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핀란드가 덩치가 또 인구가 너무 작으니까 나중에 이제 졌죠. 그때 정말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토에 가입도 못하고 중립국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련, 러시아 이러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소련에게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별 관심 없었는데 아니 거기 이 위치가 하필 거기다 보니까 확 그냥 병합돼 가지고 이 소련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1991년 소련 망하고 나서 독립을 했는데 아니 소련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들이 우리 상전인 줄 알아? 해가지고 계속 내정 간섭 비슷한 거 하고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이 러시아에 이 열이 받은 이 세 나라가 뭉쳐버린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판 이 가브리엘은 어떤 미사일인가? 1967년 에일러트 쇼크 이후 자체적인 대한미사일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대한미사일 시리즈입니다. 1970년 최초 모델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량으로 마크2 76년, 78년에 마크3, 1990년에 마크4 등으로 이어졌으며 2020년 최신 버전인 가브리엘 마크5, 2022년에는 수출용 블루스피어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1967년 이스라엘의 초계함이죠. 에일러트함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집트가 쏜 이 스틱스 미사일에 맞아서 격침돼 버렸어요. 오사급 아주 작은 고속정에서 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군함은 큰 놈이 무조건 이겨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 1000톤이 넘는 군함이 100몇십 톤짜리 고속정에게 미사일을 맞고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함의 미사일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야, 미사일이구나. 이제는 함포 다 필요 없구나. 미사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미국은 하푼, 그리고 프랑스는 액조세,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브리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3, 78년에 개발한 이 가브리엘 3가 대만이 요거 이제 기술 수입해 가가지고 웅풍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5까지 왔는데요. 비스텔스고 아음속이지만 얕봤다가는 큰 코더 다칩니다. 가브리엘 이 마크5는 일단 스펙을 한번 보면요. 크기, 길이는 5.5m, 지름은 44cm, 발사 중량은 1톤이 넘어요. 1250kg, 크죠. 덩치도 크고 엔진은 터보제트, 비행속도는 마하 0.9, 탄두는 고위력인 이 폭발 관통 탄두입니다. 그리고 유도는 아주 여러가지 유도 장치가 있어요. GPS로 유도되어서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고 또 관성 항법 장치가 있고요. INS. 그리고 항제밍. 저기 이제 GPS 제밍하면 그걸 또 견뎌내는 항제밍이 있고 전파 방사 추적입니다. 마치 대레이더 미사일처럼 저기 군함이 전파를 빡 방사하고 있으면 그 전파를 향해서 또 이제 돌입해 들어가고 자신은 전파를 끄고 이 패시브 상태에서 확 들어가죠. 그러면 저기 모르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액티브 레이더로 또 적을 찾죠. 쇳덩어리, 열 이런 걸 이제 큰 쇳덩어리를 찾아요. 액티브 레이더. 그리고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이거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거리는 200에서 400km라고 IAI사는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브로드하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뭐냐? 파도가 막 칩니다.
보통 뭐 시스키밍, 바다에 해수면에 붙어서 날아간다. 왜냐? 수평선 너머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납작 붙어서 날아가면 수평선 너머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수평선 넘어 한 30km 넘어가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평선 딱 넘어오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파고적인 건 뭐냐? 더 납작 붙어서 가는 거야. 한 5m 높이로. 그런데 5m 높이 가다가 파도가 확 쳐버리면, 파도 맞아버리면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서로 전방에 오는 파도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아, 저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놈이 하나 있네? 그러면 내가 고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제 또 그런 놈 끝났네?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고 적응형, 이 파도를 따라서 이렇게 고도를 조절해서 납작 붙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유리하냐? 파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죠. 그러면은 이 파도가 내는 이 클러터가 굉장히 이제 셉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봐도 이 레이더가 완전히 그냥 막 아주 산란이 돼요. 그리고 배에서 봐도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산란이 돼요. 여기 이제 납작 붙어서 오면 스텔스 형상이 아니더라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의 클러터에 의해서. 그래서 파도에 납작 붙어서 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통상 50m 미만의 고도를 지칭하는 시스키밍 비행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행 경로 파고를 측정해서 파도 높이에 따라 비행 고도를 조절하는 첨단 비행 기술입니다. 해수면에 미터 단위로 밀착해 비행하며 파도가 만들어내는 클러터가 제공하는 은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스텔스 대한 미사일에 준하는 생존성 확보가 가능하고 NSM, 가브리엘 5 등에 적용됩니다. 노르웨이가 만든 NSM이죠. 이거 이제 미국이 대규모로 이제 수입해 갖고 이런 것들이 이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인데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를 먹여 살리는 유라시아 최대 물동항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타격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그리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뭐 수도에다 배치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거 보면 그냥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부 타격권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러시아는 항구가 덩치에 비해서 항구가 많지는 않죠. 물론 뭐 북극 쪽에 항구 많지만은 그거 무역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이 발트해 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 항하고 다 이제 한 3개 정도의 항구를 합한 건데 이 연간 물동량이 2억 1천만 톤 정도, 그리고 흑해에 있는 이제 큰 항구가 노보로시스크인데 그게가 1억 6천만 톤 정도 이렇게 돼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다지 많지는 않죠. 이렇게가 러시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2억 1천만 톤 같으면은 부산이 부산항과 부산 신항이 있죠. 그 두 개 합한 거의 한 절반 정도. 야, 부산 절반이면 별거 아니죠. 부산은 뭐 아시아에서 또 세계에서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허브항 아닙니까? 그 부산의 절반이다. 이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항구예요. 러시아 그냥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뭐야? 봉쇄는 우리가 할게. 방공은 그럼 우리 나토가 해줄게. 노르웨이하고 뭐 이런 데서, 이 네덜란드 이런 데서 뭐 다 스텔스기 지금 다 샀지 않습니까? F-35 방공해주고 여기에서는 막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고객 요구만 있으면 컨테이너 위장형으로도 공급이 가능해요. 찾기도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일반 컨테이너 차량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훅 기립해 가지고 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한 컨테이너에 4발 들어가게끔 만들어도 준다 라고 IAI가 선전하고 있으니까 이 버전으로 사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컨테이너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인 때렸어. 이 전쟁 범죄 되는 것이니까 때리기도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찾기도 힘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든 러시아가 이제 가브리엘 5로 대가를 치를 차례가 되었다. 야, 너 좀 혼나자. 힘의 천사, 그리고 바다와 물을 관장하는 천사, 대천사 가브리엘 5, 이제 혼 좀 내준다 라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